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2013년 설립돼서 202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플랫폼을 기반으로 PC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의 개발과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C게임 총 5종과 모바일 게임, MMORPG 같은 하드코어 게임까지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인 카카오 VX를 통해서 스크린 골프 사업의 강화와 골프 플랫폼, 아웃도어 스포츠 장비 부문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 124억 원, 영업이익 1,143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5,20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4.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1.9%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670.7%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대형 모바일 게임의 국내 시장 성과 확대와 신사업의 확장에 가시적인 성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정공시라고 잠정 공정공시 공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공정공시입니다. 회사는 연결 기준 매출액 3,387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 대비해서 27.2%의 매출 증감이 있었고요. 영업이익은 810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 대비 92.5%가 증가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은요 639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 126.3%가 증가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요 161.68포인트가 증가됐고 영업이익은 900%가 증가된 호실적을 좀 기록했네요. 당기순이익은 무려 16,418.26포인트가 좀 증가되면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큰 폭의 회복세가 있었다. 즉 성장세가 좀 확연한 아마 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으로 좀 기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액 증감폭은 오히려 1분기 대비해서 좀 큰 폭의 신장 효과가 있었는데 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역시 뭐 큰 폭의 어떤 개선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기조, 뭐 예상 수준을 좀 크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좀 기록했는데 투자 판단 참고사항 내용도 좀 보도록 할게요. 회사 잠정 실적에 대해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 영업 실적이고 외부 감사인의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당사 홈페이지 IR 자료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런 부분들, 이 사이트를 우리가 들어가서 IR 자료실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면 최근 실적 발표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이 뭐 비교적 좀 잘 정리가 좀 돼 있습니다. 2022년도 2분기 실적 부분인데, 자, 사이트 한번 좀 잠깐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요. 제가 창을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털 창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사하기를 하면 됩니다. 자, 해서 자, 엔터를 좀 치면요. 자, 카카오 게임즈. 자, 여기 보면은 지금 투자 정보 중에서 경영 정보, 주가 정보 쭉 내리면 IR 자료실이 있어요. 자, 여기에 2분기 실적 발표 관련된 PPT가 있고요. 컨퍼런스 콜 관련된 이 동영상 자료들이 있는데 기관들의 어떤 질의응답을 했던 어떤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다. 부연해서 조금 더 코멘트를 좀 듣고 싶다면 컨퍼런스 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고 이 실적 보고서를 이제 클릭하면 PPT 좀 자료가 하나 나오는데 뭐 시간 관계상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면 2022년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잠정 실적 공시보다 훨씬 더 좀 디테일한 내용으로 실적 발표 내용들이 좀 기재가 좀 돼 있죠. 회사 뭐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실적의 요약, 매출 구성, 비용, 영업이익과 순이익, 그리고 사업의 어떤 성과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이 좀 돼 있는 내용인데 뭐 우마무스베의 뭐 프리티, 더비의 출시 성과에 따라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크게 좀 증가됐다. 자, 이 내용과
신작 게임에 대한 하반기 출시 게임에 대한 어떤 신작 속에 뭐 디스테라라고 하네요. 주요 라인업에 대한 어떤 출시 일정들. 자, 이런 일정들이 실적에 어떻게 연관되냐 예상될 수 있는 우리가 실적의 연장선상이죠. 지금 2022년도 3분기와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까지 출시 예정인 게임의 리스트. 자, 이런 부분들에 모든 힌트가 들어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한다면 실적 반영 효과,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의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 2분기 실적 발표 전부터 사실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는 있었지만 정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PC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이 좀 상대적으로 우월해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봐주실까요? 네, 지금 아까 PPT에서 좀 밝힌 바처럼 우마무스베 게임의 어떤 출시 효과, 2분기 실적의 어떤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근데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좀 물어봤죠. 우마무스베 혹시 뭐 게임 해보셨냐? 네. 제가 저는 좀 오래된 게임을 해요. 삼국지 같은 오래된 게임을 해가지고 관련된 게임에 대해서 요즘 트렌드를 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봤는데 게임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우마무스베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게 캐주얼 게임으로서 굉장히 이 MZ세대들한테 선풍적인 좀 인기를 그러더라고요. 받고 있는 게임이고요. 이게 지금 최근에 출시된 이후에 판매 1위. 자, 신작 게임이 매출 1위를 좀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매출에 대해서는 이 온라인 게임이 전년 동기 대비 153%의 모바일 게임 부분의 비약적인 성장이 좀 있었고요. 오히려 PC 게임의 부분은 감소했습니다. 20%가 좀 감소한 150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사실 모바일에서 작은 화면으로 뭐 구성했던 게임들은 어떤 한계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PC방에 가거나 집에서 큰 모니터를 갖고 게임을 하곤 했었는데 요즘 이 모바일용 게임도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그래픽이나 네. 이런 이 구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졌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게임의 어떤 트렌드 관점에서는 PC 게임보다 모바일 게임 부분의 매출 실적이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두루두루 실적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잠정 실적 공시 안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자 이렇게 뭉뚱거리는 어떤 전체 합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어떤 기준 안에서 우리가 세부적인 매출의 증감치를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2분기 컨퍼런스 콜처럼 제가 이제 요약을 좀 해봤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이 내용 아까 좀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세부적인 사업 부문별 어떤 매출의 증감치. 근데 이거는 8월 14일 날 반기 보고서 제출 이전에 조금 더 좀 소상하게 좀 나오겠지만 제가 좀 내용을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좀 내용을 보면 지금 매출의 전체 증감치가 모바일 게임 부분이 152.8%가 좀 증가됐고요. 오히려 PC 게임 부분은 20.3%가 매출 부분 좀 감소됐다. 그리고 기타 부분 319.0%가 좀 증가됐는데 기타 사업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카오 VX죠. 카카오 골프죠. 카카오 골프 이 사업 부분도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해주면서 전체 매출의 좀 증감치는 상당한 어떤 금액의 어떤 증감치가 좀 있었죠. 카카오 VX의 경우에는 지금 319%의 어떤 매출 증감치가 있었고요. 1,108억 원의 어떤 매출 실적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비약적인 사업 부분의 성장 부분이 이 게임 사업 부분 이외의 기타 사업 부분 안에서 역량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 자, 이런 부분들도 체크 포인트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대표님.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신작인 우마무스메 매출이 반영된 게 불과 10일밖에 안 됐는데 상당히 좀 우수한 성적을 거뒀더라고요. 이런 신작 게임의 효과를 생각했을 때 하반기 실적도 그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1분기 실적 카카오 게임즈는 공시 메이트에서 좀 두 번째 좀 다루는 종목이거든요. 네. 지난 시간에서도 관건은 하반기 신작 게임의 라인업. 신작 게임의 어떤 실적 기대감이 중대한 체크포인트, 중대한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다. 정확하게 저희가 타점까지 예상을 해드렸고요. 그 타점에 매수했다면 지금쯤 수익 구간에 실현될 수 있습니다. 방송 자료를 다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저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를 제가 2회 연속 리뷰하는 이유는요.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단순하게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의 낙폭 과대 원인은 지수 조정에 관련된 원인 플러스 실적 요인의 어떤 급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비약적인 언택트 관련 종목이었던 이 게임주들의 어떤 비약적인 매출 성과가 있었지만
엔더믹 전환 이후에 유저 수의 어떤 감소 요인. 자, 이 부분은 리스크로 좀 작용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관건, 추세 전환의 관건은 신작 게임이 출시되고 이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고 두 번째 실적을 수반한다면 다시금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신작 라인업이 지금 출시 열흘 만에 2분기 실적 기조의 호조를 좀 이끌었다. 저는 이 자 제목이 뭐였죠? 지금 우마무스메. 예, 네. 우마무스메. 자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우마무스메 신작 효과보다는 오딘. 기존 1분기 출시된 오딘 게임 신작 효과도 있었다. 출시에 대한 또 매출 반영이 우마무스메의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좀 견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게임 산업의 어떤 특징은 신작 유저 수의 이탈이 있느냐, 충성스러운 유저들이 지속적인 과금 행태를 꾸준하게 해주느냐. 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유료 유저들이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게임을 즐겨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이 관점에서는 뭐 유저가 금방 게임의 실증을 느끼고 이탈하는 과정이 있다면 사실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출 감소가 있는데 회사는 이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얘기했습니다. 지금 전 분기 대비 부진한 성적을 거뒀던 뭐 오딘 이 부분이 대만에서의 긍정적인 비약적인 실적 반응이 좀 있었고요. 자, 우마무스메가 단기간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게임은 아니다. 이게 장시간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어떤 이 수순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매출이 어떤 증가하는 것보다 충성스러운 어떤 유저들의 증가로 해서 비교적 좀 안정적인 게임 매출 수익원을 좀 실현할 수 있다라고 좀 회사는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오딘과 우마무스메의 효과로 역대급 실적을 거둔 카카오 게임즈, 이 하반기까지 충성스러운 유저 고객분들이 이제 잘 유지를 해준다면 그래도 실적을 계속해서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네덜란드 소재 유럽법인 주식 취득 소식도 있었거든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 공시가 좀 있었었는데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 저희가 다뤘던 종목 6월달이었는데 지금 6월 24일로 기록합니다. 자, 여기 있네요. 카카오 게임 유럽법인의 지분 1,740억 원을 좀 취득했다. 자기 자본의 7.6%에 해당되는 100% 지분을 좀 취득하게 된 것인데 지금 회사는 카카오 게임즈 유럽법인의 추가 지분 취득을 통해서 유럽 시장의 어떤 공략, 유럽 시장의 게임 시장 공략을 위해서 하반기에 더욱더 집중하겠다. 포부를 좀 밝힌 바 있었죠. 지금 미국의 게임 개발사 프로스트 자이언트 스튜디오와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하고 있는 플레이어볼 월즈에게 183억 원의 자금도 또 투자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해외 게임사 또는 퍼블리시사 인수 그리고 미국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이 종속법인의 투자를 통해서 이 사업 극대를 가져간다면 오히려 해외 유저 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어떤 매출 수익도 좀 예상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자회사인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IPO 계획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연내 상장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대표님, 그럼 개인적인 의견은 혹시 어떠신가요? 일단 최근에 저는 이게 두 가지를 봅니다. 지금 회사 내부에서 있는 종속회사를 다시금 분할해서 상장하는 그림이 될 텐데 최근에 이 분할 관련된 이 규정, 이 법령이 좀 개정될 가능성이 크죠. 과연 이제 물적 분할의 어떤 이 피해가 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LG화학의 그렇죠. 사례처럼 주주는 주력 사업에 주사업을 투자를 했는데 회사는 회사의 알짜 회사를 분사해서 인적 분할이 아닌 물적 분할을 통해서 회사 자체 100% 자회사를 편입시키고 다시금 상장시키면 이 종목을 매수한 사람이 사업 부각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죠. 그래서 내가 직접 투자하는 회사가 결국적으로는 간접 투자의 행태가 되고 이로 인한 어떤 이 회사의 가치가 LG화학의 최근의 사례를 좀 본다면 물적 분할 가격 이전보다 상당히 가치가 많이 훼손되었다. 자, 이 점이 주주들이 갖는 가장 큰 불만이 아닌가 좀 판단해 보는데 여기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에 대해서 간단히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분할은 회사를 두 개로 나눈다.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석유 사업도 있고요, 유통도 있고, 태양광 에너지 사업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태양광 사업 부분, 태양광 사업을 떼어내서 태양광 회사라는 이름으로 물적 분할을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물적 분할은
회사가 분할 회사의 지분 100%를 갖는다. 이게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은 내가 분할 회사의 지분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비율대로 받는 것이죠. 인적 분할은 내가 분사된 회사의 지분을 갖느냐 못 갖느냐 이 차이로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로 나눈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보면 지금 카카오게임즈 알짜 회사 지금 우마무스메의 어떤 개발사를 다시금 물적 분할해서 또는 인적 분할해서 어떤 방식이든 분할해서 상장을 하는 흐름들이 좀 강할 텐데 이 부분이 만약에 물적 분할이라는 어떤 관점으로 결정이 된다면 이게 좀 쉬운 부분이겠느냐. 자, 이게 좀 첫 번째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 인적 분할 형태로 이게 지분이 만약에 분사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재상장 요건, 이건 재상장이 아니죠. 신규 상장 요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복잡한 변수적인 요인이 있다. 그렇다면 산 넘어 산일 텐데 지금 당장에 이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고 해서 이 회사를 연내에 다시 상장하겠다. 카카오그램이 최근에 많이 받고 있는 이 비난들 중에 하나가 알짜 회사들을 막 쪼개서 다시금 상장을 하면서 이에 따른 어떤 외형 가치가 커졌어요. 그게 2020년도와 2021년도까지 이어진 형태인데 이게 지금 비난을 받고 난 이유가 상장 이후에 대다수 기업 가치들 모두 다 훼손됐죠. 상당수 지분 가치는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이상의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상 이 공모 시장으로서 진출의 어떤 가능성, 자, 이 부분이 좀 쉽게 인용이 될까? 전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맞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알짜 회사를 분할한다면 그래도 좀 대외적인 비난은 면치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성장주로 분류되는 게임주는 인플레이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특히나 이번 상반기 큰 성과를 보여주지도 못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전반적인 게임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이 옥석 가리기는 전 철저하다. 옥석 가리기 관점에서 보면 이 충성스러운 유저들이 유입되는, 즉 게임이라는 것은 트렌드, 히트를 치느냐 치지 못하느냐의 관점이에요. 신작 게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부각돼서 많은 유저들이 정말 열광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게임을 해준다면 당연히 이 종목별, 게임의 어떤 브랜드별 이 편차는 좀 굉장히 좀 심하지 않을까. 단순하게 우리가 좀 충성스러운 유저, 뭐 과거에 우리가 경험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재밌는 게임들, 뭐 자동차도 움직이는 뭐 카트라이더 같은 것들, 리니지, 그다음에 뭐 풍선 터트리는 거 여러 가지 게임들 많아요. 그렇죠. 뭐 테트리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 게임을 10년, 20년 넘어서 하느냐? 일종의 트렌드 안에서 하는데, 근데 뭐 이 RPG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제가 아시는 분도 한 10년 넘게 게임을 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게임 하나는 평생의 어떤 유저, 꾸준한 유저를 양산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뭐 게임의 어떤 편차를 논하는 것보다는 관건은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 플러스 히트 그리고 실적을 수반한다는 점, 이 점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 반대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서 성장을 이끌었던 게임 산업이 사실은 엔데믹 전환 이후에 유저 수가 좀 급감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종목별 개별 편차가 좀 심했고요. 실적이 대다수 2분기에 매우 좋지 못했는데 카카오게임즈는 이런 예상을 뭐 깨고 어닝 서프라이즈로서 좀 시장이 좀 보답한 케이스가 아닌가 전망해봤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옥석 가리기 관점에서 본다면 카카오게임즈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카카오게임즈 제가 1분기 실적 보고서 발표할 때 저희가 매수 금지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타점 수립을 해줬어요. 저점 메리트는 있다. 추세 전환점의 시그널은 하반기 출시 예정인 우마무스베의 신작 효과. 이에 따른 어떤 실적 반영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좀 언급을 좀 해드렸고, 제가 분석했던 자료 안에서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타점 수립이 자 저희가 한 바닥권 구간에서 한 요 구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모아간다면 실현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잡아드렸는데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2분기 실적 기조에 대한 발표가 되고 나서 시세가 좀 분출됐죠. 오늘 좀 약세 오늘 뭐 보합권에서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0.35포인트. 기대감을 일시 좀 수반했지만 하반기 실적 기조를 지속해서 유지해 간다면 카카오게임즈 점진적 우상향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미 바닥은 확인하는 셈이다. 그런데 전고점 대비
지난해 11월 17일 11만 6천 원 대비해서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손절의 의미는 없다. 오히려 바닥 이후의 추세 전환 관점에서 카카오 게임즈 3분기 그리고 4, 4분기에 또 다른 신작 게임의 출시와 하반기 게임 라인업의 어떤 발표 이후에 실적 호조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해 본다면 2분기보다 양호한 실적을 3분기에도 기조 유지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자, 이렇게 봤는데 5만 원에서 5만 3천 원, 5만 원에서 5만 3천 원 구간, 5만 원에서 5만 3천 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5만 원에서 5만 3천 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그럼 저희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입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2005년 설립돼서 201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20년 화이브라더스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을 했고요. 매니지먼트, 영화, 드라마 사업과 투자 배급 사업을 진행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인데요. 최근 글로벌 2위를 수성한 넷플릭스 시리즈 마이네임을 제작했고 NFT 메타버스 신사업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아티스트의 활용 목적으로 종속회사 주식회사 산타클로스 빌리지를 설립하고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소셜미디어 및 디지털 방송 광고 시장까지 이렇게 확대된 광고 시장에 다양한 콘텐츠를 홍보하는 광고 사업부를 신설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345억 원, 영업 손실 10억 원, 당기순이익은 7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1%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78%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는 드라마 사업 및 투자 배급 사업에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 공시가 있었는데, 자, 이 공시를 보기 전에 이미 5월 4일 날 예정된 공시가 하나 있었죠. 이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입니다. 풍문 또는 보도는 어떠한 회사의 사실과 관련돼서 이 보도 매체를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이 여부에 대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하게 됐는데 공시 규정상 이 부분이 사실입니까? 또는 공시 규정상 답변을 좀 해주세요라고 밝히는 공시죠. 이에 대해서 회사가 답변을 했는데 미확정이라고 좀 답변을 했죠.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SL 바이오닉스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 재답변입니다. 본 공시는 2022년 4월 5일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재공시 기한 도래에 대한 재답변입니다. 당사 최대 주주에게 문의한 결과 당사의 지분에 대해서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삼정회계법인을 자문사로 선정한 이후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좀 답변을 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는 지금 삼정회계법인을 자문사로 선정돼서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어떤 원매자가 좀 접근했는지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뭐 공개된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 최초 이 보도자를 통해서 이제 언급된 바에서는 오히려 뭐 매가가 700억 원 수준이다 해서 당시에 저희가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공시메이트 시간에서 좀 다뤘을 때 이 700억 원의 이 매가가 좀 과연 적정한가?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란 부분이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뭐 흥행 관점에서 어떨 것인가? 그런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엔터사죠.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컨텐츠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다. 자, 이 관점에서는 원매자 입장에서는 이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의 시너지를 감안했을 때 수요는 좀 상당히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공시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입니다. 즉 매각을 추진했는데 최종적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 회사 매각 계약을 체결한 공시다. 그렇죠. 계약 당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인은 SL 바이오닉스입니다. 양수인은 초록배 신기술조합 6호의 1인입니다. 한 주당 2382원이고요.
양수도 대금은 415억 원입니다. 당초 예상됐던 주당 뭐 3만 원대 가격보다는 이 갭차가 좀 상당히 크고요. 양수도 대금도 415억 원. 언론에서 추정됐던 700억대의 어떤 이 매가보다는 좀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양수도 대금의 지급 일정 및 지급 조건 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회사의 최대 주주인 SL바이오닉스는 그 보유 주식 김영식 보통주 203만 6,117주에 대해서 초록뱀 신기술 조합 6호의 1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203만 주를 415억 원 그리고 주당 2만 382원에 매각했다는 뜻입니다. 계약금은 8월 3일 41억 5천만 원이고요. 잔금은 8월 22일까지 373억 373억 5천만 원. 굉장히 갑자기 제가 좀 꼬였는데 자 41억 원 그리고 370억 원의 계약금과 잔금으로 좀 구분됩니다. 8월 20일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날짜의 거래가 종결될 것이다라고 좀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이후에 임시 주총을 통해서 최종 경영권의 어떤 변경 및 이전 승계가 좀 가능한 시점에 잔금이 완료되지 않을까 좀 전망해 봅니다. 기타 투자 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잔금 지급 완료 시 최대 주주가 변경될 예정이고요. 주식 이전 완료에 따른 최대 주주 변경 확정 시 관련 공시를 좀 진행하겠다라고 좀 밝혔고 4월 5일자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최종 확정 답변이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결국 초록뱀 미디어와 버키 스튜디오 컨소시엄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를 품에 안게 됐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 같은 엔터 사업을 영위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호 간의 시너지 기대해 볼 만할까요? 그렇죠. 뭐 예상했던 방향은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터사를 좀 인수하는데 뭐 기타 제조업보다는 관련 산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쪽 그리고 제가 좀 시장에서 들었던 어떤 풍문 관점에서도 지금 이 초록뱀 이 신기술 조합 6호는 사실상 엔터계의 큰 손이죠. 원영식 회장이 사실상 경영권을 갖는 구조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세부 사항이 좀 공개가 됐는데 일단 최근에 이 원 회장 측의 엔터사 인수 규모나 이 지분 투자 관점에서 이 외형 몸집이 상당히 좀 부풀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관점을 고려했을 때 사업적 시너지는 좀 충분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그 최근에 유상증자 공시도 있었거든요. 신주 발행가액이 꽤 낮은 것 같았는데 이 주가 가치 희석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공시의 경우에는 뭐 제3자 배정 방식이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향후 주식이 1년 이후에 좀 유통되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 공모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납입 이후에 정해진 상장일에 바로 주식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주가 가치 희석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7월 25일자 공시를 좀 보면 이 회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전체 발행액은 좀 100억이고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서 100억 원의 자금을 좀 조달했다. 지금 납입 대상자는 베네피스 컨소시엄이라고 좀 밝혔는데 아마 이 공시 자체가 저는 이 최근 어떤 인수인의 어떤 횡보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좀 저는 예측을 해보고 이 조건 역시 1년 이후에 사실상 엑시트 관점에서는 당장의 주가 가치 어떤 희석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 보호 예수 조건이기 때문에 당장의 주가 가치 희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함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실적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 상황에서 올해 전반적인 실적의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분기보고서 실적 내용을 좀 보면 회사 지금 최근에 어떤 실적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기준 실적인데요. 지금 지난 1분기 대비해서 회사는 2배 이상의 매출액을 좀 기록했죠. 94억 원의 매출액을 좀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5억 원의 손실을 좀 기록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요 44억 원의 단기 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아직은 수익성 회복이 좀 더디다. 그런데 좀 매출액이 좀 더 증가되고 있는 폭 안에서는 지금 콘텐츠의 어떤 배급과 공급 그리고 이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이 사업 관점에서는 지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2분기 실적 기조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최근에 뭐 상반기에 넷플릭스장 이 배급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뭐 마이네임의 이 제작사로서 어떤 부각된 이슈가 좀 있었지만 네. 최근 모멘텀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좀 잘 몰랐는데
카터라는 영화거든요. 네. 영화 배우 주원 씨가 나와서 네. 이 넷플릭스의 어떤 대작으로 좀 전망되고 있다. 자, 이 기대감이 최근에 주가의 어떤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된 효과. 여기서 흥행 기조 효과가 좀 있다면은 저는 올해 3분기 기저 실적에 관련된 부분 하반기 실적 전망치가 좀 더 양호하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영업손익 효과의 어떤 개선점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라고 좀 전망해 봅니다.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4.5포인트 하락한 1,500원. 최근에 이런 기대감은요. 매각 기대감이 반영됐다. 자, 이 부분보다는 사실상 넷플릭스 신작 기대감에 사실상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어떤 단기 모멘텀을 좀 부각됐고요. 오히려 오늘의 주가 하락 부분은 매각 확정에 따라서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왔다. 자, 이 부분은 아닙니다. 최근 단기 상승에 따른 어떤 차익 매물 실현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추세 관점에서 오늘 하락폭이 굉장히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 아직은 9,700원대의 탄탄한 지지라인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추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 기대감은 좀 아직 남아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의 영역은 9,7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저는 지금보다는 2분기 실적 기조의 어떤 확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회사의 중요 이벤트에는 종속법인이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종속법인인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의 어떤 매각 이슈가 한 번 더 부각되는 모멘텀 하나, 2분기 실적 기조에 관련된 모멘텀 하나, 세 번째 넷플릭스 신작 흥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부각된다면 추세적으로 추가 상승 여러 건 있다. 오히려 추세 매매가 좀 가능한 구간이라면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9,000원에서 9,500원, 9,000원에서 9,500원 포트 비중 5%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는 9,7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2분기 실적 기조를 확인한 후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9,000원에서 9,5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